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수 1,000만 명을 넘기면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국민들 관심도 높아졌죠. 저희 취재진이 당시 반란군 측이었던 일공수여단 소속으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했던 한 장교를 만났습니다. 44년 만에 털어놓은 진실은 영화보다 더 한심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이모 씨는 일공수여단 소속 중이었습니다. 영화에 나온 행주대교 충돌을 겪었지만 극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부대에서 출발해서 행주대교를 건너서 수색 쪽으로 가게 되죠. 1차 충돌이 여기 초소에서 있었더랬고 2차에 아주 수경사 경비병들의 간단한 충돌이 여기 수색에 있었더랬고 3차 충돌은 신촌 로타리에서. 말단이지만 간부였습니다. 가장 앞쪽 군용 트럭에 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장악할 때까지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무전하는데 무조건 통과하라. 명령 내리는 사람 다 뒤에 있어. 대장이 앞에서 내려서 하면서 여기서 통과해. 이런 게 아니라 없어. 아무도 안 보여. 박희도 당시 일공수여단장은 그날 밤 육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태환이가 막 장군들한테 막 욕을 하면서 땡크로 문대보겠다고 막 이러면서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서 국방부 장관을 빨리 찾아가지고 이 결제를 맡아야 되겠구나 해서 내가 육군본부로 간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벽에 상황 종료될 때까지는 이 여단장 박희도 씨 본 사람은 없어. 충격적인데 이 사람이 나오겠어요? 그 전과 과정에서도 전혀 안 나타났는데. 육본을 장악한 뒤에 간 국방부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숨어있던 건 노재현 당시 국방부 장관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위 장성들이 대부분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밖에서 충격이 나고 난리치는데도 그 안에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었어요. 장군들이. 총소리 하니까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문을 열면 상황을 물어보고 다시 숨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일 났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저희도 출동을 했는데 지금 일단은 국방부장을 찾는 건데 저도 잘 모르겠다고 그냥 내가 볼 때 안 나오지 그냥 안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냥 그랬지. 44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모르던 이야기를 털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 엔딩에 나오는 이 군가에서 애타게 부르는 전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선 영화가 흥행하면서 끝까지 싸우다 숨진 김우랑 소령과 정선엽 병장이 재조명받은 것이 다행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희생자는 자신의 전우인 일공수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대형사냥했는데 들어가던 우리 무전병이 맞아가지고 얼굴 반쪽이 나가서 반쪽 나가가지고 걔는 거기서 죽을 맞았고. 일공수에서 최소 대여섯 명이 수도통합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란군이라는 이유로 숨어 지냈다고 했습니다. 기도나 또 위에다가를 대장 그 위에나 아니면 그 사람들만 목적과 취지를 알고 자기들 했지 나머지들은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중이니까는 그대로 명령이 따라가죠. 그대로 뭐. 승자의 보상은 죽거나 다친 전우가 아닌 고위급이 챙겼다고 했습니다. 소급장교나 하사관이나 대다수의 병력들은 작전이 다 된 다음에 회식할 때 좀 잘 먹은 거, 푸짐하게 먹은 거 외에는 없고 그 위에 이제 영락급 장교들은 내가 알기로 100% 진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다. 실제로 박희도 씨는 12.12 직후 투스타로 진급했고 육군 참모총장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공수 소속 사상자들에 대한 기록은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 기록에서도 12.12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JTBC 유선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